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인생은 영화처럼 생각변화연구소 현정화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변화 연구소 현장아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각 변화 시켜주십니까? 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질문을 해가지고 네. 소장님께서 핵 하고 지금 놀라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영화 소개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진행자님은, 네. 진행자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화가요? 네. 우리나라 작가 중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뭐 외국 작가 중에? 뭐, 둘 다, 네, 통합해서 괜찮습니다. 글쎄요.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화가는 다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거 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거의 1등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답에 오늘 함께할 영화 힌트가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할 영화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인 반 고흐의 일생을 다룬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입니다. 네, 제75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작이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고흐 영원의 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빈센트 반 고흐 제가 뭐 맞춰 게임 방정이지. 뭐 피카소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빈센트 반 고흐를 소재로 한 오늘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라는 작품을 또 현정화 소장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빈센트 반 고흐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이나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주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 이 영화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한 줄거리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영화는 고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고흐는 파리에 머뭅니다. 화가 공동체를 꿈꾸던 그는 파리에서 고갱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갱에게 화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아르에서 살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고갱을 기다리며 아르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흐는 마을 사람들과 다툼을 하게 되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형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태호는 고갱에게 고흐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갱과 고흐의 공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림에 대한 작품 세계가 달랐던 두 사람은 서로 갈등을 겪고 결국 고갱은 고흐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을 그리고 싶어 했던 화가 빈센트의 생애를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니 줄거리 들어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영어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이제 폴 고갱과 같이 지내던 시기, 그리고 또 헤어지던 시기,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화가로서 반 고흐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빈센트 반 고흐가 폴 고갱하고 서로 또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는 거, 그리고 또 싸웠다는 것까지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네, 특히 고흐는 고갱을 존경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고흐는 고갱에게 파리를 떠나 그림을 그리라는 조언을 듣게 되죠. 고흐는 아를로 떠날 결심을 하고 고갱에게 함께 아를에서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먼저 아를로 떠난 고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작은 방 하나를 얻습니다. 집세를 낼 돈도 부족해서 동생 태호에게 생활비를 받아 살죠. 태호는 형 고흐의 그림을 팔아보려 노력했지만 고흐의 그림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흐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죠. 고흐는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다 동네 아이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고흐는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태호가 찾아오는데요. 태호는 불안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고흐를 위로하고 고갱에게 아르레 와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갱은 아르에서 고흐와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러한 그 줄거리들, 예, 그 고흐 영원의 문에서라는 그 영화에서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만 보는 거하고 그 어떤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또 이해도가 또 달라지니까요. 예, 네. 빈센트 반 고흐를 궁금해하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갱이 이제 아를로 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고갱하고 그 결국 반고가 서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갱이 추구하는 화풍은 안타깝게도 고흐와 달랐는데요. 왜 늘 자연만 그리나 자네만의 걸 그려야 할지라고 고갱은 묻습니다. 고흐는 대답하는데요. 자연엔 볼 게 많잖아. 자연이 본질의 아름다움이니까 라고 서로 의견이 다르죠. 의견은 다르지만 고흐는 고갱이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이 기쁜데요. 추구하는 화풍이 다른 고갱은 점점 고흐의 화풍을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고갱은 자신의 그림이 팔리고 있으니 아르를 떠나겠다고 하는데요. 서로 안 맞는 점이 많지만 고갱과 함께 있고 싶었던 고흐는 자신을 떠난다는 고갱의 말에 심하게 절망합니다. 그 살면서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 원래 같이 살면은 좀 많이 좀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서로 의견은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반고가 심적으로 고갱한테 인간적으로도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고갱이 아래를 떠나고 심적으로 무너진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고흐는 생레미의 요양원으로 이송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고흐는 태어날 날이 다가와 상담을 받고 태어나게 되죠. 동생 태호의 집으로 돌아온 고흐는 동생에게 묻습니다. 나 괜찮은 화가야? 동생은 이렇게 답하죠. 형은 괜찮은 화가가 아니라 위대한 화가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고흐의 그림은 팔리지 않고 자신감마저 모두 잃어버린 고흐는 테오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테오의 권유로 오베르로 이사를 간 고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의사인 폴 가세와 함께 지내며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곳에서 75점의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반고가 아르르에서도 많이 지내고 작품을 많이 만들었지만 오베르, 여기서 또 고흐의 대표작들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의 카페 테라스 이런 작품들이죠. 고흐의 그림에는 노랑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밤하늘의 별, 해바라기의 생명력, 도시의 가로수 불빛에서 고흐는 노랑을 보죠. 그림 속 노랑은 고흐에게 희망의 컬러였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흐는 노랑을 보고 노랑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죠.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리며 자신의 그림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는 걸 고흐는 믿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농사 짓는 사람, 산책하며 걷는 노부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때로는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고흐는 아름답게 보고 자신의 그림에 옮겨 담습니다. 예, 이 반 고흐의 그림은 참 아름답지만 또 사람 자체의 그 인생을 또 놓고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호가 있기는 했지만요. 그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결국 뭐 또 점점 피폐해졌던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는 지독하게 고독했던 고흐의 내면과 의식의 흐름, 세상과 자연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사랑했던 그의 순수한 영혼의 눈을 정말 잘 담아낸 영화다라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화가였던 슈나베 감독이 연출을 맡아 생생한 장면들과 디테일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데요. 화가였기에 알 수 있던 고흐의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잘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 윌렘 데프의 고흐는 실존 인물인 것처럼 리얼한데요. 고흐와 현현일체가 된 배우의 연기를 통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고흐의 고통과 절망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데포가 주연입니까?
네. 아, 그 엄청난 또 대배우 아닙니까? 그 실제 인물을 또 연기를 하는 거, 이 정도 또 대배우가 또 소화를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또 그 배우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그리고 또 뭐 연기 이런 것들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더 대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윌렘 데포의 고흐를 지켜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흐가 남긴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 누구나 절망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고흐의 신념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시련을 이겨내고 이뤄내는 것을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는 고흐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묵묵히 현실에 맞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를 보시며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은 영화처럼 생각변화연구소 현정화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생각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생은 영화처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